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종실록 제10부 방심하는 김종서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53년 4월 22일 조선 조정은 수양대군이 건의했던 역대 병요 편찬자에 대한 포상을 해주자, 이게 쟁점으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양대군은 명예 사행길을 다녀온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수양대군이 명예 사행길을 다녀옴으로써 얻었던 수확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명예 조정이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즉 국제사회에 등판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이거는 조부였던 태종 이방원이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행길을 갔다 오는데 대략 한 4개월쯤 걸렸거든요. 무려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국내 정치 무대에서 잠깐 좀 떠난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당장 수양대군이 뭘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내 안에서. 그러니까 김종서, 황보인 같은 그런 대신들은 저 양반이 어마어마한 야심을 가지고서 저렇게 폭주를 하는 것보다 했는데 무려 4개월이나 국내를 떠난다. 그렇다는 것은 수양대군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야심을 가진 것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안심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이 여세를 몰아서 역대 병요 편찬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 병요 편찬자들을 포상을 해가지고 자신이 주장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편을 드는, 자기 라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세력의 외연 확장을 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뜻밖에도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역대 병요 편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헌집 하위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지와 수양대군 사이에 아주 기나긴 악연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양대군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또 이것도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위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편전은 본래 책을 만드는 것이요, 서적을 고열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그윽히 듣건대 수양대군이 가자하도록 논하여 아래였다고 하나, 대저 상작이란 국가의 공기이니 가볍게 시행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일치의 사사로운 일은 아뢰 수 없다고 이미 교지가 있는데 종실에서는 이를 계속하여 아뢰어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 점을 비판을 하는 건데요. 첫째, 이거 원래 집현전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냐? 당연히 집현전이 하는 일은 책을 편찬하고 교열을 하는 일인데, 그거를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서 포상을 준다. 그건 좀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하냐면은, 수양대군은 왕실 종친으로서 지금 현재 가만 보니까 자신의 명의로 지금 자꾸 이렇게 포상을 갖다 건의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왕실 종친인 수양대군이 사사롭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신하들한테 인기를 얻는다,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썩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위지는 어떻게까지 초강수를 두게 되냐면은, 만약에 자신의 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아예 그냥 사직을 하겠다 하면서 사표까지 준비를 해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료인 성삼문도 동조를 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수양대군은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니까 결국에는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수양대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책 같은 게 하나 편찬이 됐을 때 관련자들을 포상을 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사심 없이 그냥 전례에 의거해서 건의를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서 나보고 사심을 품었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나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원부가 자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나름 볼멘 소리도 해요. 수양대군답게 좀
성질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수양대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토록 사원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포상을 강행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단종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그럼 제가 건의했던 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이즈하고 성산분의 반대 덕에 졸지에 수양대군은 모처럼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것도 정말 참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입맛이 쓴 부분인데 더군다나 자기가 이렇게 사행길 오자마자 야심차게 건의했던 내용이 거절을 당하니까 나름 좀 이제 체면도 구겨지게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래 수양대군 성질 같아서는 특히 단종 즉위초에 수양대군이 보여줬던 그런 마카파식 행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수양대군이 여기서 과연 그냥 넘어갈 사람이냐. 하지만 수양대군은 과거하고 달리 우리 수양대군이 달라졌어요죠.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뜻밖에도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은 적잖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또 저 양반이 여기서 막 부득불 우기면서 바락바락 대들면서 나오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수양대군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양대군이 이번 안건에서 물러난 것은 김정석 일파가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한 책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람이 사실은 권유를 했잖아요. 그동안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하셨다. 당분간은 자중하셔라. 근데 수양대군이 단순히 자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역으로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양대군 이후로도 김정석 일파가 자신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끔 끊임없이 유도하고 회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수양대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시적인 플랜을 보고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양보를 했던 거고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는 거죠. 1453년 5월 17일 수양대군은 왕실 종친들을 불러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면서 뜻밖의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단종의 혼사 문제였어요. 물론 단종은 부왕인 문종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상중이었고 당연히 이러한 국면 속에서 혼사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재 임금께서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어린 임금이 이렇게 홀로 계시면은 분명히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종묘사직을 굳건히하고 왕의 권위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서 혼담을 진행해가지고 중전마마를 들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료를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수양대군이 이렇게 건의를 해요. 지금 전하의 한몸은 곧 종사와 만민의 주인이신데 어찌 한몸의 계책으로서 처신하고 만민과 종사의 계책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모름지기 왕비를 맞아 들이시도록 명하시되 지금 만약 정부 대신과 백사와 의논하신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중에 결혼을 하는 것은 원래는 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현대사에서도 사실은 좀 아니죠. 그거는 물론 현대사에서는 상중이라는 기간이 뭐 그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성리학을 국가적 이념으로 삼았던 시대다 보니까 국상 중에 이렇게 결혼을 한다. 국왕이. 그거는 좀 이제 원래 도리가 아니긴 해요. 경우가 아니긴 한데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논리고 지금 국가의 주인인 임금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 계시니까 국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서둘러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좀 일찌감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단종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단종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아마 구미가 땡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선택할 수는 없죠. 아무리 구미가 땡긴다고 하더라도. 전지하기를 이 일은 비단 오로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입에서 말을 낼 수도 없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말조차 꺼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단종이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종은 상중의 혼담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국가 이념이 성리학 아니냐. 그런데 그런 성리학 체제 국가에서 그것도 임금이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임금이 아버지의 국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혼담을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아예 그냥 말조차 꺼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단종은 강력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부득불 국본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국상 중에 혼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경우에 어긋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신하들이 수양대군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주장은 끝내 거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수양대군이라고 해서 그거를 몰랐을까? 이거 거부될 것을 갖다가 정말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거 나가리 될 것을 알고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수양대군 논리대로 어린 임금이 국헌을 단행을 해가지고 중전을 드리고 왕권을 공고히 해나간다. 그리고 나서 후사도 좀 일찍 봤다. 그렇게 되면 왕실의 대기가 완전히 바로 서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들 뭐 이제 짐작하시잖아요. 그죠? 왕자를 노리는 장성한 대군들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꺼려할 일이라는 거죠. 수양대군 논리대로 하면은 안평대군이 가장 꺼려할 일이겠지만 실제 역사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이 부분을 꺼려할 사람은 수양대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불리할 것 같아 보이는 수양대군이 적극적으로 국헌 문제를 꺼내들고 이것을 공론화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국헌 문제 또한 수양대군의 주장이 관철되진 않았지만 물론 이게 안 될 걸 알고서 그렇게 밀어붙인 거긴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양대군은 한 가지 확실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은 이런 이제 의구심, 걱정이 있었죠. 만약에 수양대군이 왕제에 오르고자 그렇게 야심의 발톱을 갖다가 드러낸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수양대군이 정말로 그런 야심이 있었다면은 후태여 자신한테 불리한 저런 주장을 하겠냐 이겁니다. 김종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자신한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수양대군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야심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양대군이 정말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수양대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은 혹여라도 수양대군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쩌나 하면서 그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데 특히 단종 즉위치에 보여줬던 그 마카파식 행보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부채질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수양대군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서 나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1453년 9월 25일 국헌 문제가 거부되자 수양대군은 연달아서 이번에 또 뭐라 하냐면은 치세와 관련된 의견을 담아서 단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뭐 시무, 10조 이런 거 비슷한 걸 올린 거죠. 물론 이때 수양대군이 올린 상소문은 거의 뭐 쌀로 밥 짓는 소리예요. 그냥 뻔한 말을 해요. 왕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치안을 유지를 잘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그냥 거의 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상소문을 받아본 단종은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불안감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요. 왜냐면 단종도 즉위 초에 수양대군이 보여줬던 마카파식의 행보를 보고서 당연히 걱정을 했겠죠. 저러다 삼촌이 일내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 행동을 보니까 그냥 자신이 삼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구나라고 그렇게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삼촌이 자기 즉위 초반에 저렇게 마카파식 행동을 보였던 것은 그냥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하고 기싸움을 벌였던 것 뿐이고 결국 본심은 뭐였다? 조카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자상한 삼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만 보면은 국헌 추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치세와 관련된 상소, 입 바른 소리 한 거죠.
이런 것들 놓고 보면 결국에는 조카를 생각해가지고 삼촌이 이렇게 충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단종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에 단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양대군이 올린 상소를 필사를 해가지고 곁에 두고서 내가 두고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수양대군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안장을 갖춘 준마 한 피를 선물로 보냄으로써 자신의 성의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근래에 들어 수양대군이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되는 명예 사행길을 자청을 함으로써 장기간 국내를 비웠다는 점, 그리고 또 역대 병요 포상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 다음 또 이제 자신한테 불리한 국헌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쌀로 밥 짓는 소리긴 하지만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충심을 다해가지고 상소를 올렸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고서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야심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안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김종서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수양대군, 저 인간이 대단한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야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왕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수양대군이 혹시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요 근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왕이 되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수양대군은 사행길과 국헌 주청 그리고 자신의 충심을 담은 상소를 통해서 단종과 김종서를 안심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람의 권유대로 한 거죠. 실로 노련한 행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게 되냐. 물론 그것은 수양대군이 그만큼 정치적인 수완 능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양대군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아주 노련한 행보를 보이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유능한 참모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결국 한 명이죠. 한 명이가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걸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코칭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는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 그때 수양대군의 모습은 이렇게 꽤나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뒤 정적들을 안심시키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수양대군에게 마침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명이가 이제 수양대군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제 계속 구축해왔던 라인들, 여러 무사들을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홍달손이라는 무장이 있었어요. 이 홍달손이 꽤나 이제 좀 급이 높은 무장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변방의 수군 첨절차세로 복무를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해서 영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온 홍달손이 바뀌는 직책이 뭐였냐? 바로 한양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의 처 순장이라는 직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브라보. 와, 이 정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직책이 굴러들어온 거잖아요. 수양대군은 당연히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판단하냐?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천재 이루의 기회다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양대군이 드디어 호랑이 사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수양대군의 호랑이 사냥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